안녕하세요. 이일영TV입니다. 오늘은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가 1,500만원까지 확대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연금소득세를 확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7월 27일에 내년부터 적용될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기존의 연간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간 1,200만원이면 월 100만원이죠. 이 금액이 월 125만원으로 소폭 늘어나게 된 겁니다. 2013년부터 100만원으로 오른 뒤로 11년 만에 금액을 늘려주는 것인데요. 사실 11년 동안의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25% 늘려주는 것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 어쨌든 조금이나마 세금을 줄여주는 거라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마다 떼는 세금이 다 다른데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를 뗍니다.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세고요. 개인연금은 연금소득세를 뗍니다. 연금소득세가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돼서 세율이 더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1,500만원까지 늘려주니까 1,200만원까지는 최대 5.5%의 세금만 내면 됐는데 종합소득세로 합산되면 원래 받던 공적연금에다 이 개인연금 금액이 합쳐지니까 세율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최소 6.6%부터 최대 49.5%까지인데요.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을 타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부은 분들은 보통 150만원 안팎 정도를 받으시고요.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연금은 보통 300만원 안팎을 받으시죠. 그러면 연간으로는 2, 3천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개인연금 1,200만원 이상이 더해지면 세율이 16.5%대로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종합소득에 개인연금이 합산되더라도 세율이 16.5%까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공적연금은 2002년 이후에는 연말정산 때 납입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줬습니다. 세금을 미리 돌려받았던 거죠. 그래서 2002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연금을 탈 때는 연금을 탈 때 종합소득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2001년 이전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 연금을 탈 때는 연금에 대한 세금이 비과세고요. 그래서 국민연금으로 한 150만원 정도를 타더라도 2002년 이후 금액만 생각하면 100만원 안팎 정도로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적연금을 탈 때는 우리가 보통 월급을 탈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연말정산 때 세금을 환급받거나 더 내는 것처럼 연금소득도 연금소득 간이 세액표로 하는 걸 통해서 세금을 원천 징수를 해서 먼저 뗍니다. 그리고 다음 연초에 연금소득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때 환급을 더 받거나 더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월세나 근로소득, 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서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고요. 연금소득이 월 100만원 정도라고 보면 나이가 70세 미만이고 부양가족 없이 혼자시면 세금을 17,400원을 떼고 받습니다. 월 200만원이면 85,510원을 떼고 받고요. 월 300만원이면 21만 5,510원을 떼고 받습니다. 400만원 이상이면 35만 7,910원을 떼고 받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종합소득세로 계산할 때 연금 전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요. 연금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연금소득에 대해서 연 350만원까지는 전액을 다 공제해주고요.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는 20%, 1,400만원 초과 금액은 10%를 공제해줍니다. 좀 복잡하시죠? 그러면 사례를 들어서 개인연금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65세이고 배우자도 국민연금을 타서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국민연금으로 월 150만원을 타는데 이 중에서 2002년 이후에 납입금액이 3분의 1이라서 과세 대상 금액은 월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개인연금이 월 150만원으로 1,800만원을 타게 돼서 전액이 종합소득에 합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연금은 월 300만원을 타게 되는데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하면 이분은 종합소득세를 얼마나 내게 될까요? 엑셀 화면으로 보시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액은 월 100만원, 그러니까 1,200만원과 개인연금 1,800만원 합쳐서 3,0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금소득 공제를 계산해보면 79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3,000에서 790 빼면 2,210만원이 연금 소득 금액입니다. 여기서 인적공제 150만원을 빼면
이제 2,060만 원입니다. 인적공제는 70세 이상이 되면 100만 원이 추가되고요.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 인적공제가 포함되겠죠. 이번에 2,060만 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보면 1,400만 원까지 6%, 초과금액은 15% 해서 183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빼면 결정세액은 176만 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포함되면 194만 원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살 때 원천징수로 17,400원씩 뗀 게 연간 21만 원이고요. 개인연금 살 때 5.5%로 원천징수한 금액이 99만 원입니다. 그래서 기납부세액이 1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5월에 종합소득 신고할 때 이 194만 원과 120만 원 차익 74만 원을 추가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 과세대상 금액 3천만 원에 대한 세금은 194만 원이니까 실질 세율은 6.45%입니다. 생각보다 세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건 아니죠. 어쨌든 개인연금이 종합소득에 포함됐다 보니까 2.46%를 추가로 더 내야 되는 겁니다. 올해 세법이 바뀌면서 개인연금이 분리과세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를 하거나 15% 분리과세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금 좀 내더라도 연금 월 100만 원으로는 좀 부족하다 하는 분들은 종합과세 대신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종합과세 대신에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실질 세율을 계산해보고 종합과세가 유리할지 분리과세가 유리할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노후의 소득이 공적연금만 있는 분들은 개인연금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더라도 대부분 실질 세율이 15%가 넘지 않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월세를 받거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은 그 금액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니까 세율이 26.4% 혹은 38.5% 이상으로 높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개인연금은 분리과세 한도 이하로 줄이는 게 유리합니다. 어쨌든 나는 종합소득으로 과세돼서 세금 더 내는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연금소득세 대상 상품들의 연금 수령 시기를 분리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상품을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보다도 여러 금융회사에 2개, 3개, 4개 이상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IRP에는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 납입한 금액과 퇴직금이 합쳐져 있는데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라 별도이고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 납입한 원금과 운용수익이 연금소득세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품들의 수령 시기가 중복되면 특정 기간에는 연간 1,500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품들의 개시 시기를 중복되지 않게 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수령 기간을 길게 늘리는 겁니다. 연금 수령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총 금액이 2억 원이고 기시효 수익률이 3%인데 수령 기간을 10년으로 하면 한 달에 193만 원, 연간 2,312만 원을 타게 돼서 종합소득에 합산돼서 세금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럴 때는 지금 같으면은 수령 기간을 24년으로 하면 연간 1,167만 원이 돼서 종합과세가 되지 않았고 내년부터는 17년으로 수령 기간을 늘리면 연간 1,500만 원이 돼서 종합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수령 기간을 길게 늘리면 세금은 줄일 수 있어서 좋은데 매달 타는 금액이 줄어들죠. 국민연금 한 150, 개인연금 125만 원 합쳐서 275만 원 정도로는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비과세 연금이나 배당금이나 이자 소득을 만들면 됩니다. 비과세 연금은 연금소득세가 없는 연금입니다. 부을 때는 세금 혜택이 없는 대신에 탈 때는 아무리 많이 타도 세금이 없어서 좋습니다. 대신 비과세 연금은 납입 원금의 한도가 있습니다. 일시납으로는 1억 원, 월납으로는 월 150만 원의 한도 이내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연금을 종신토록 탈 수 있고 타는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 배당주 같은 주식을 사서 배당금을 받고 예금이나 채권을 사서 이자를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배당금과 이자 소득은 합쳐서 1년에 2천만 원까지는 이자소득세 15.4%만 뗍니다. 이 이자 소득은 연간 2천만 원이 넘어가면 또 종합소득에 합산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배당 수익률이나 이자율이 4%라면 5억 원을 갖고 있으면 2천만 원의 소득이 생기는 거니까 그 이하로 하는 게 좋겠죠. 비과세연금을 최대한 납입하고 배당 소득과 이자 소득을 연 2천만 원 정도로 만들면 대략 연 3천만 원 안팎의 소득을 추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좋은 연금의 조건은 퇴직 후에 소득 공백 없이 바로 수령을 시작하고 죽을 때까지 중단 없이 수령을 해야 되고요. 또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수령액이 점점 증가하도록 한 겁니다. 현재 내 연금이 이런 조건에 맞게 잘 돼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에서 내연금 조회를 해보시면 3일 후에 현재 가입된 모든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찾아서 예상 수령액을 보여줍니다. 예시연금의 화면을 보면 나이별로 연간 수령액도 나오는데요. 엑셀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몇 살에는 어느 연금에서 얼마씩 연금이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입된 대로 그냥 탈 게 아니고요. 퇴직하고 바로 나오는지, 중간에 공백 기간은 없는지, 죽을 때까지 계속 나오는지, 수령액이 점점 늘어나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연금소득세 대상 연금의 수령액이 연 1,500만 원 넘지 않는지도 확인을 해서 기존 연금들의 개시 시기, 또 수령 방식, 투자 대상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혼자 하는 게 어려우시면 이 영상 댓글에 상담 신청서 링크를 눌러서 신청해 주시면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원하시는 연금 수령액이 나올 수 있도록 맞춤식으로 연금을 재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쓴 책 1등 기업 주식을 사라 같이 한번 보시고 저랑 같이 210억 될 때까지 쭉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일영TV였습니다.